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선이 25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정말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과거 막말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던 부산 수영 친윤계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게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자칫 실현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 수도권 표심이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논란이 이어진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장 후보가 과거 SNS에 문란한 성생활을 옹호하는 듯한 글 등으로 논란을 산 지 8일 만입니다. 당 공관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돼 공천 취소를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막말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데다 이딴 설화로 당 지지율, 특히 수도권 민심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다며 앞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장 후보는 지난 12일 SNS에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어제 긴급 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진행한 개인 SNS 방송에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의 어떤 과거 페이스북에 좀 철없고 혈기 넘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 좋습니다. 제 과거 페이스북 마음껏 털어요.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수영 지역구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의 막말 리스크 대응 조치에도 관심이 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경기 안산갑 친명계 양문석 후보를 옹호하면서 공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노무현계는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불량품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 줍시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5.18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되레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 후보로 낸다는 건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친노계 의원들 역시 집단 행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찍과 집에서 쉬시라는 국민 갈라치기의 끝판왕 이 대표에게 양 후보의 과거 막말과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여전히 민주당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막말 후보를 감싸는 게 국민 눈높이냐며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공천 후유증이 거셉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 대구 중남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 을에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 대신 새 후보를 뽑기로 하면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남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해당 지역 후보를 확정하는 가운데 도 변호사는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더욱 뜨겁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후보와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의 전략 경선을 결정했는데
여론조사를 제외한 당원 투표로만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미 하위 10% 감산을 받은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 박용진 의원은 비명은 안 된다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박 의원의 공천 배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대위 안에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결정은 최고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은 오늘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여야 선거사령탑은 모두 수도권 격전지 경기 남부로 향했습니다. 어김없이 채널A 마크맨들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오산과 평택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는 하남과 용인, 광주를 방문해서 수도권 사수를 외쳤습니다. 김호영, 이상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경기 오산의 한 재래시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오산의 오색시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EBS 강사 출신 김효은 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단에 오른 한 위원장은 김효은 후보의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경기도 오산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산은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산이 좋아졌습니까? 5선을 했으면 20년을 했으면 뭔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후 평택으로 이동한 한 위원장은 유이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평택의 승리가 곧 대한민국의 승리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첫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하남시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하남 신장시장을 찾아 하남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남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맞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충청, 부산, 울산에 이어 오늘 경기도에서 3일 연속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권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저 간땡이 부어 터진 국민을 능멸하는 폭력적인 폐륜 정권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과 함께 입을 막는 입틀막 퍼포먼스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 한번 하고 갈게요. 진짜 입틀막 당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자기 입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입틀막. 못 살겠죠? 네. 참을 수 없죠? 네. 죽겠죠? 네. 못 살겠다! 오늘 하남, 용인, 경기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내일도 경기 지역을 방문해 수도권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현수막, 무슨 현수막입니까? 예, 바로 쌍둥이 현수막입니다. 오늘 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 발견을 한 거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더불어국민과 더불어민주화라는 문구가 똑같이 적혀 있죠. 언뜻 보면 같은 현수막 2장을 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당 이름이 다릅니다. 위쪽은 더불어민주당, 아래쪽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선거를 앞두고 마치 일란성 쌍둥이 한 몸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일란성 쌍둥이라.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라는 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혹시 뭐 현수막 안 걸었습니까? 네, 근처를 돌아보니까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도 걸어놨더라고요. 여기는 위아래가 아니라 마주보는 형태로 걸었더라고요. 한쪽에는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건너편 위성정당 현수막에는 국민의 미래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이렇게 쌍둥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의원 꿔주기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벌써 제명을 했고요. 민주당은 시동을 걸 예정인데 개혁신당은 이렇게 꼼수를 부릴 거면 그냥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라고까지 비판하더라고요. 이런 것이라면 아예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번 총선도 막장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등산과 전화, 개항을 해서 맞붙은 원희룡, 이재명 두 사람이 보입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요, 주말을 맞아서 오늘 개항산을 올랐는데 이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개항을 빛내고 바꾼 사람. 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를 히말라야로 알고 오신 건 아니죠? 히말라야로 알고 왔죠. 히말라야. 히말라야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도전하면 반드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날 일정을 포스터로도 제작을 했는데요. 원 후보 이름에서 히를 따서 히말라야 원정대 팀을 만들어서 세상에 쉬운 산은 없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히말라야.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원 후보가 개항산을 오르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하남, 용인 등 경기도를 누볐습니다. 당 대표인 만큼 경기 전체 판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자신의 출마지를 잊진 않았습니다. 하남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혹시 개항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한번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승리하고. 비록 몸은 하남에 있어도 개항 표심까지 우회적으로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전화 한 통 해달라.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황 수석 최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벌어진 기자 흉기 테러 사건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휴일인 오늘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언론인과 당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민주당은 이 황 수석 사과로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 있는 처신은 사과가 아닌 사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발언 맥락이나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하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라면 말의 무게부터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들을 따라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대학 6,400명의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3시간 동안 비상총회를 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결론은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4개의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며 16개의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결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총회엔 20개 의대가 참석했는데 이 중 16개 의대가 설문 등을 통해 각각 조사한 결과 사직서 제출에 평균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4개 의대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직하기로 한 의대 교수는 총 6,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울산대 등 서울 빅5 대형 병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19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총회를 열어 다시 제출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 전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교수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에서 레저 활동 즐기는 분들 많을 텐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비행하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 가방과 헬멧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단양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조종사와 30대 체험 승객이 상공 20m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는 항공사고 조사단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락한 곳은 착륙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승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먼저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 중에 있었고요. 활공 중이던 패러글라이딩의 한쪽 날개가 갑자기 접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어온 돌풍 때문에 날개가 접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지역에선 한때 순간 초속 10.8m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산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강풍입니다. 2018년부터 6년간 전국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51건. 이 가운데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꼽히는 충북 단양군에서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남성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한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성. 1시간 동안 오토바이 옆에 옴짝달싹 않고 서서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눈치챈 남성.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걸어갑니다. 검정색 장갑 낀 손을 뒤로 숨긴 채 맞은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한쪽 손을 휘두르자 상대방의 몸은 곧바로 휘청휘청거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며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만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 직후 이 골목으로 도주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이 70대 남성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도주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4시간 뒤인 새벽 2시 반쯤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안 남성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10시간의 추적을 벌여 오늘 정오쯤
도망친 남성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 촬영 신고 때문에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못난 친구들이 붙잡혔습니다. 새벽 시간 수입차를 모는 젊은 운전자들이 술도 안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점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 깜빡이를 켠 벤츠 승용차가 무언가를 기다리듯 갓길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며 차선을 바꾸는 순간 뒤에서 BMW 차량이 달려와 차량 옆면을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의 운전석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단순 충돌 사고로 보이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BMW 차주 30대 A씨가 자신의 차량 범퍼 수리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차를 몰게 하고 채무관계에 있던 또 다른 차주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오며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뒤엔 A씨가 직접 지시를 전달합니다. 원래는 신고 없이 보험금 청구만 하려 했지만 에어백이 터지며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적한 도로에서 젊은 운전자가 모는 고가 외제차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이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위해 입국한 LA 다저스 선수단에 달걀을 던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타니 선수에 대한 관심이 커서 그런지 외신들도 이 사건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환호 속에 한국 땅을 밟은 LA 다저스 선수들. 선수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입국장을 나섭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감독 앞으로 무언가가 날아갑니다. 팬무리에 있던 20대 한 남성이 날달걀을 던진 겁니다. 감독 몸엔 맞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LA 다저스 소속 당시 감독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1시간 반 만에 공항 안에 남아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왜 우리가 외국인 선수들을 환영해줘야 하냐, 그냥 기분이 나빠 감독이 아닌 선수단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구단 측의 의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해당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신에서도 빠르게 집중 보도됐습니다. 일본 팬들은 한국에 온 오타니 아내를 걱정합니다. 오타니 아내의 안전이 걱정이다, 나라 망신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명타자 오타니를 비롯해 LA 다저스 팀은 오는 20일 샌디에이고와 개막전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개막전을 앞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오늘 서울 고척돔에서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와 그 부인 때문에 기자회견장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개막전을 앞두고 훈련에 돌입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오늘 고척돔에서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고교 시절 이후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다저스 스타 오타니는 팬들의 환영에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好きな国のもちろん一つなので、あの時はもう本当に台湾と韓国とぐらいしか行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またそうやって野球でこうやって帰ってこれて、プレーするというのは自分の中でも特別かなと思います。 베일에 쌓여있던 오타니의 아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다저스 동료들은 일본어로 답하는 오타니의 말을 듣겠다며 갑자기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아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오타니는 구체적 답변 대신 아내와 내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클럽하우스에서 한국어까지 배우며 각별히 개막전을 준비했습니다. 웬만한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안녕하세요나 이런 기본적인 좀 한국어를 조금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한국 레전드 박찬호와 함께 유소년 클리닉도 가졌습니다. 김하성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골드글러브와 함께 나타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굴러오는 공을 잡아 힘껏 송구하고 최선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등치도 더 큰 것 같고 뭔가 더 키도 커 보여서 멋있어 보여요. 한편 오늘 행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찬호가 본인의 메이저리그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글러브를 선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판 슈퍼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각종 외국산 SUV에 호의를 받으며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의전 차량.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받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아우루스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 및 졸업식장에 도착하시다. 이어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차량에서 함께 내립니다. 오늘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평양 인근 강동 종합온실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아우루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이후 실제 탑승 모습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전 담화에서 오늘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며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치품과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배격하겠다 의도도 담겨 있고 양국의 친선 강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북러 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고 전문가들은 차량을 통해 양국 친선을 강조하는 행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보잉사의 항공기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비행기를 감싼 넓은 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데 언제 어디서 떨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비행기 패널이 뜯겨나가 부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800여 개에서 외부 패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이 비행기는 정오쯤 오리건주 로그밸리 매드포드 공항에 착륙했는데 이후 점검 과정에서 패널이 사라진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여객기엔 승객 139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It landed safely. All's well that ends well. For sure, we're grateful for that, obviously. 공항 측은 활주로와 비행장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패널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행 중 뜯겨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당 비행기의 운항은 이후 연기됐습니다. We got a call just saying that it was delayed and there was a small part that needed fix. 유나이티드 항공은 필요한 정비를 마친 뒤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잉 기종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5,000m 상공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갔고 이후에도 비행 도중 동체나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퇴근 시간 미국 뉴욕 지하철 안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인데 군 병력까지 투입하면서 지하철 범죄를 막겠다던 뉴욕시의 치안 정책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흑인 남성이 앉아있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승객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육탄전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급기야 벗어둔 옷을 뒤지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이내 지하철 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리자 혼비백산이 된 승객들은 황급히 열차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뉴욕 현지 시간 14일 퇴근길 열차 안에서 시민 간 말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위협을 당했던 승객은 총을 오히려 빼앗아 쐈고 총주인인 흑인 남성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is 36-year-old male was described by multiple witnesses as being aggressive and provocative towards the 32-year-old that just got on. 검찰은 총을 쏜 승객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 들어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지난 한 해 건수와 맞먹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범죄를 막겠다며 주 방위군 1,000명을 배치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발생한 겁니다. 결국 가방 수색 등 인권 침해 논란만 키울 뿐 범죄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사흘간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방화를 포함한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방해한다며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기표소에 불을 붙인 후 태연하게 뒤로 물러나 이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고 그제서야 도망쳐보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한 시민은 투표소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나다 체포됐고 또 다른 시민은 녹색 잉크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첫날인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체포됐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면에서 투표율이 관심인 가운데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둘째 날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이 38.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9만 3천 개 투표소 중 극동 지역 400여 곳에서 투표율 100%를 보였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Он на Камчатке делает все, что людям помогает, пенсионерам помогает, всем. 처음 시행된 온라인 투표도 신청자 476만 명 중 35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첫날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여유롭게 웃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화상회의를 주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며 대선을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Безнаказанными эти удары противника не остаются и не останутся. 이러한 경고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공습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선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5선. 종신 집권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난민, 일반인들의 피해 상황입니다. 오늘은 10년째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맡고 있는 천만 배우 정우성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달 2월 24일로 지금 2년을 넘었습니다. 네. 정우성 대사라고 여쭙겠습니다. 대사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2022년 10월에 이제 제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만났죠. 유엔 난민기구 이제 그 지원센터에 가서 할머니와 손녀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 전쟁을 피해서 간 넘어오신 분들이라 그 할머니가 겪은 어떤 상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있는 어떤 가족들의 안정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저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만났던 그 난민들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잠재적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호 대상자 수는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의 난민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냥 중남미 지역하면 뭐 반군들이나 지역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난민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제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중남미의 지금 보호 대상자가 2,140만 명이고요. 콜롬비아 내에도 이제 무장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 실향민들이 많아요. 그중에 55%가 아동이고 51%가 여성이거든요. 또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고립되는 상황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뭐 난민들이 의료나 교육 같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 키트를 나눠주는데 위생 키트인 거죠. 간단한 뭐 휴지 그리고 물통이라든지 그리고 일교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작은 담요 같은 거 그리고 또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처음 접한 거는 그 일본 작가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시트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영화로 하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해서 이제 겁없이 뛰어들었죠. 오픈 인터뷰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2018년도에 정말 힘들었다.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사회가 다 들썩였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했고 어떤 폭력과 연관되지 않을까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그 개인의 일탈이 그냥 바로 그냥 난민이라는 단어로 해서 난민 전체는 다 저래라는 사회적 인식이 그냥 덮여 씌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데뷔 30년 만에 서울의 봄으로 1000만 배우라는 수식어를 받으셨습니다. 서울의 봄이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뭐 이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담감은 있죠. 사실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가장 이렇게 각색되고 가공된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도 하기도 했어요. 네. 데뷔가 1994년이신 거죠? 30년 동안 하시면서 명대사도 굉장히 많지 않으셨어요? 명대사 저는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명대사 중에 좀 난 이 대사가 정말 좋더라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거는 그 유행 대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한민국 일꾼은 다 같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태신.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일꾼은 다 같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대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이 30년 동안 연기에 있으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냥 신선함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비트라는 이제 막 정우성에게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수식어를 씌워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탈피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똥개의 철민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풍 다녀온 기분이거든요.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 연기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쉴 때 그냥 무조건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없고요. 지금의 연기를 본인이 보셨을 때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주시고 싶으십니까?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제작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연출과 제작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난민 영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나가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너무 이렇게 이 상황과 이렇게 좀 밀접해 있는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계가 더 떨어졌을 때 좀 더 차분히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 정우성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중순 같은 포근한 봄 기운이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내일 낮부터 고온 현상이 다소 꺾이겠는데요. 서울 11도로 평년 수준이어서 그렇다고 춥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봄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입니다. 내륙에 1mm 안팎, 제주에 최대 10mm가 예측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가 씻겨가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7도 안팎에서 시작돼 한낮에 서울 11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도 평년 기온의 포근한 날씨가 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 또 봄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의 쌍둥이 현수막이 또 등장했습니다. 글자 몇 개만 다르고 색깔, 모양 다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데 도대체 왜 정당을 새로 만들고 투표까지 따로 해야 하는지, 총선이 25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유권자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무시하는 꼼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